초강력 눈폭풍이 휩쓸고 간 뉴욕 일원에 할인 한파가 몰아쳐 사망자가 속출하고 항공기가 결항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세관 당국의 입국 검색이 한층 강화됐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입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 똑똑한 게 아니라 천재라며 자신의 정신건강에 관한 논란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오는 15일부터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인들을 미입국시키던 30대 한인 남성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초강력 눈폭풍이 휩쓸고 간 뉴욕 일원에 살인 한파가 몰아쳐 사망자가 속출하고 항공기가 결항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화 18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진 6일 오전, 브롱스에서는 노숙자로 추정되는 51세 남성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퀸즈 매스패스에서도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맥도날드 주차장 내 지프 차량 안에서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한 뉴욕으로 진입하거나 출발하는 항공대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JFK 공항은 눈폭풍의 여파와 연이은 한파로 6일과 7일에 국제선 및 국내선의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여행객들의 원성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4터미널의 수도관이 7일 오후 2시경 터지면서 1층이 물바다가 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4터미널 일부에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서 2시 이후 국제항공기 도착이 전면 중단됐다가 오후 8시경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도착 지연 사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75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이 성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LA에서 어제 밤에 열린 75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이 한결같이 검은색 드레스로 치장을 하였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는 금년 터져나온 배우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깃들인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수많은 여배우들에게 가한 성폭력은 지난 10월 첫 폭로가 시작된 이래 할리우드 영화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나도 당했다라는 의미의 미투 캠페인으로 번지면서 정치권과 방송계의 성폭력 고발 러쉬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평생 공로상을 흑인 최초로 오프라 윈프리가 받았으며 그녀는 소감을 통해 너무나 오랫동안 여성들은 남성의 힘에 대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발언해서 객석에 앉았던 배우와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딸을 죽인 살인범을 쫓는 어머니의 투쟁을 그린 3빌보드가 드라마 부분에서 작품상을, 여우주연상으로는 프란시스 맥도맨드, 남우주연상은 다키스트 아워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편 뮤지컬 코미디 부분에서는 영화 레이디 버드가 작품상을 받았고 시얼샤 로넌이 여우주연상을 차지했으며 HBO 드라마 빅 리틀 라이즈에 출연한 니콜 킴머는 TV 미니시리즈 부문 주연 여우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세관 당국의 입국 검색이 한층 강화됐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입증됐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2017 회계연도에 미 전역 국제공항과 항만, 국경검문소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휴대전화나 랩탑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검색한 횟수는 3만 200회에 달했습니다. CBP의 전자기기 검색 비율은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횟수가 60%나 급증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 여름에는 한국에서 여행을 왔던 한 한인 남성이 외장 하드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해놨다 현지에서 체포, 실형까지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던 한 한인은 공항 직원이 불법 취업 여부를 묻던 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사해 식당에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강제 출국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론 와이든 상원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의 전자기기에서 사진, 메시지, 브라우징 히스토리 등을 일일이 뒤지는 것은 극도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해튼 이스트 할렘에 있는 한인 드라이클리닝 업소가 뉴욕시 정부의 강제 토지 수용권 발동으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한 뒤 12년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1981년 한국에서 이민을 온 배 씨의 부모가 지난 2003년 이곳의 부지를 매입해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갑자기 시정부가 배 씨의 업소가 있는 부지를 포함 블록 전체에 강제 토지 수용권을 발동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시정부가 민간 소유 부지를 강제적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배 씨를 비롯한 부지의 소상인들은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항소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지난해 3월 항소법원 배심원단은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통 정부는 토지 수용권을 통한 민간 소유 재산을 강제 매입할 경우 보상을 하는데 배 씨 측에는 350만 달러를 제안했으나 이 액수는 현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데일리 뉴스는 배 씨가 마지막 법적 투쟁으로 시정부가 제안한 350만 달러 보상금이 현 시세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 똑똑한 게 아니라 천재라며 자신의 정신건강에 관한 논란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일련의 글을 통해 내 평생의 최대 자산은 두 가지인데 정서적 안정과 정말 똑똑하다는 것이라며 나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에서 최고의 TV 스타, 첫 도전에 대통령까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는 나는 최고의 대학을 갔고 훌륭한 학생이었으며 최고 사업가가 돼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TV에 진출해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대권에 한 번 도전에 승리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소 자화자찬을 일삼는 언행에 비추어 봐도 트럼프의 이 같은 반응은 무척 적극적인 자기 방어로 뉴욕타임즈도 심상치 않다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정신건강을 둘러싼 의심과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5일 발간된 칼럼니스트 마이클 울프의 저서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책은 이러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책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정신 상태인지 일부 참모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줄곧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전직 응급구조원이 중국계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06년 응급구조원으로 뉴욕시 소방국에 입사한 메리 디안젤로는 취직 직후 동료들이 왕따를 시작 약 10년간 계속됐다며 최근 맨하탄 법원에 뉴욕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남성 동료는 그녀에게 치욕스러운 성적 욕설을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슈퍼바이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동료들에 의해 라커룸이 낙서로 더럽혀지고 소지품이 버려지는 등 반달리즘 테러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5년 한 동료가 그녀의 얼굴을 더러운 산소백으로 치면서 디안젤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2016년 8월 사직을 결심했지만 FDNY가 한 발 앞서 그녀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학 미식축구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오늘 밤 대학 미식축구의 챔피언을 결정하는 시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역사적인 밤을 위해 오늘 아덴시에 소재한 미국 최초의 주립대학인 조지아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들은 8대의 버스에 나누어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지는 애틀랜타로 향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와 맞붙는 엘라바마 대학교 팀은 크림슨 타이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팀이며 스포츠 전문가들은 63% 확률로 한결같이 이번 챔피언으로 엘라바마 크림슨 타이드 팀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엘라바마 크림슨 타이드가 강한 수비력을 갖춘 조지아 불독을 만나 얼마나 점수를 올릴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승전에서는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수없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도 의외의 결과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포츠 전문 중계 방송국인 ESPN의 전문가 41명이 분석한 결과 엘라바마 팀의 승리로 끝날 공산이 크지만 새벽 12시경에 마치는 시합까지 그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챔피언 결정전은 ESPN에서 TV 중계를 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실적은 지난해 약 1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보다 7.2%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 2007년의 4억 달러와 비교하면 10년 새 2.5배 증가했습니다. 우리 농수산식품이 미국 수출길을 넓힌 것은 기존의 교민 유통망에서 벗어나 판로를 다민족 유통매장과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월마트, 코스트코, 월그린을 비롯한 미국의 10대 매장에 한국 식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배, 소스류 등으로 김 수출액이 17.3% 증가한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배, 소스류, 고추장 등이 주요 수출 품목에 들었습니다. 유자차, 나물류, 쌀 가공식품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눈폭풍이 뉴욕시를 휩쓸고 간 뒤 일부 공공건물 주변에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벌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일반 주택이나 업소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건물주나 업주에게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관공서 주변의 제설은 시정부 책임인데 정작 시정부가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눈이 그친 뒤 14시간 안에 집 주변 눈을 치워야 합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5일 오전 10시까지는 눈이 치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 곳곳의 여러 공원들은 제설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원국 측은 주로 교통요지와 보행자길, 쇼핑몰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 위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오는 15일부터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8가지에 달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 연중 무휴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안 및 발급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하고 출력용 프린터도 공유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는 출력이 안 되고 개인용 프린터만 가능해 손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강추위 속에서 바지 벗기 연례 행사가 진행돼 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일부 뉴욕 시민들은 어제 일요일 오후에 혹한 속에서도 지하철에서 바지 벗고 지하철 타기 연례 행사를 용감히 치렀습니다. 참가자들은 지하철 정류장에 와서 바지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게 열차에 탑승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화씨로 17도, 섭씨로는 영하 8도를 기록한 강추위 속에서도 행사 참가자들은 스카프, 장갑, 모자와 함께 몸을 감싼 반면 바지는 입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원래 웃지 않고 덤덤하게 표정을 지으며 다른 모든 옷가지로 몸을 감싸더라도 바지는 입지 않는 게 이 행사의 규칙입니다. 15년 전 코미디 단체인 Improve Everywhere가 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런던과 뮌헨을 포함 전 세계의 대중교통 이용자들 중 일부 참가자들이 바지 벗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중국인들을 미립국시키던 30대 한인 남성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이 한인 남성은 중국인 3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이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숨겨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주로 국경을 넘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샌디에고 트리뷴은
법원 기록을 바탕으로 올해 33살 한국 국적의 이은구 씨가 지난 2일 오후 4시 45분쯤 미립국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검문소에 있는 연방국경보호국 CBP 요원에게는 혼자 샌디에고 남쪽 출라비스타로 여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수상해 보인 CBP 요원은 이 씨의 차량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자동차 트렁크 안에서 여성 3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1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뉴욕시 맨해튼 피프스 애비뉴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방대원 84명이 출동, 1시간여 만에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1명의 소방대원과 다른 1명의 주민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난주 10억 달러에 달하는 잭팟 당첨금으로 복권 열풍을 가져왔던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6자리를 모두 맞춘 5억 7천만 불의 1등은 뉴햄프셔의 주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불의 1위였다고 합니다. 한편 4억 5천만 불이 걸렸던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자는 플로리다 템파의 한 세븐일레븐 가게에서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도 10만 달러의 판매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펜스테이션의 2차 엠트랙 선로 수리가 시작돼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당국은 선로 수리 기간 중 5개의 출근 열차가 펜스테이션역을 우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이 지나면 2대의 열차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합니다. 월요일 아침 뉴저지 트랜짓 기차도 호보큰을 종점으로 호보큰에서 출발합니다. 뉴욕 워싱턴 간을 운행하는 암트랙 열차 2대의 운행도 취소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리사이클링하는 연례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5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행사를 이용 크리스마스 트리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에 트리를 심어 불필요한 쓰레기도 줄이고 나무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일부 크리스마스 트리는 시당국에서 공원이나 가든에 심게 됩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가 어려운 사람은 1월 13일까지 시당국의 쓰레기 수거 부서에서 나무를 가져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한국 국적의 남성이 푸켓 공항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며 대변까지 보는 엽기적인 일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조 씨는 뉴욕에서 한국으로 가던 중 경유지인 푸켓 공항 면세점에서 옷을 모두 벗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다 공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조 씨는 정력제인 비아그라를 과다 복용해 환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병원에서 정신건강 진단을 받고 정신을 차린 후 사과하며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의사협회가 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한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8명에게 각각 2,5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뉴욕시가 얼어붙은 뉴욕시 일원 공원의 연못과 호수에서의 사진 촬영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기념 촬영을 위해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얼어붙은 호수에 접근하는 호기심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생겨나면서 취해진 것입니다. 지난해 2월 20일에는 센트럴파크의 얼어붙은 호수 한복판에서 6명의 10대 청소년이 사진 촬영을 하다 얼음이 깨져 일행 전체가 호수에 빠져 구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국적 동포의 한국 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위원이신 조병찬 민화협 대표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먼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는 총리 직속으로 있는 기구인데요. 구성도 잠깐 내가 좀 소개를 드리면 네. 그 관계부처 기재부라든지 교육부, 문화부, 또 외교부 등등으로 해서 9개 부처 장관들이 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위원으로서 해외에는 5분이 있고요. 국내 이제 동포 전문가나 학자들을 해서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 재외동포 정책 심의 의결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재외동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구성은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지만 네, 조금 더. 관계부처, 네네. 9개 부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동포를 대표해서 몇 분 하고 국내 저명한 인사들, 학자, 이런 분 전문가를 네. 해서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또 뭐 미주에 1명 이런 식으로 한 예, 번씩밖에 안 해서 예. 굉장히 예, 한 사람씩 힘든 밖이라고까지는 자리라고, 예.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현재로서는 미주하고 네. 일본, 중국, 구라파, 서남아시아 네네.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5분입니다. 아, 그럼 미주 대표로 이제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라기보다도 네네. 대표라기보다도 네. 미주를 지난번에도 미주가 한 분이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 저희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관계로 일을 해나가시나요? 네, 여기 이제 위원 중에서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도 그 양반이 이제 실무를 총괄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무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번에 미주 지역에 이런 데에서는 해외 지역에서는 실무위원이 들어가는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아마 저희도 뭐 정책을 좀 더 잘 일에 하기 위해서 실무기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제 실무기구는 각 관련 부처 국장급으로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의결기구인 동포정책위원회에 심의할 각종 해외동포 정책을 갖다가 시안을 거기서 만들고 또 해서 다듬어서 정책위원회로 부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좀 이제는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동포정책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니까 네네.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요. 또 할 일도 많을 테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소장이 이제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으니까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서로 편리하고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하면은 더 좋은 어떤 그런 동포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 위원 한 사람이고 실무위원 한 사람뿐이 없으니까 사실은 각 지역별로 이제는 동포 정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자꾸 이래 발전이 되면서 동포 사회도 나라마다 도시마다 어떤 현안이 다르고 또 추구해야 될 가치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일을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겠죠. 네. 뭐 각 도시도 방문해서 필요하면은 뭐 자료 연구도 하고 또 그런 해야지 안 되겠나 싶은데 저로서도 뭐 이번에 처음 위원이 됐으니까 앞으로 관련되는 그런 법규랄까 그런 사정에 대해서도 각 부처마다 동포정책 자문위원회도 다 있을 거니까 그걸 해서 상당히 공부를 좀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좋은 말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더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의원이신 조병창 민화협 대표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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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